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맡은 미스크라고 있는데요. 미스크의 김정태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가장 어려운 혁신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에 대한 컨설팅과 투자, 두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더 창의 혁신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기업 문화 컨설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에 계신 모든 구성원분들이 체인지 메이커, 사내 기업가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저희는 특별하게 주목과 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다국적 기업이나 거대한 기업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 두 가지 부류를 제가 한번 일반화를 좀 시켜볼게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에 공통점이 있다면, 자, 차별점이 아닙니다. 차별점 굉장히 많죠.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흐름입니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과 큰 기업과 스타트업 중에서도 소셜 혹은 사회적 기업과 차이를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제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지난 2, 3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 2, 3년 동안 정말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2년 정도 있었던 독일이나 샌프란시스코, 멕시코, 이스탄불, 싱가포르 이런 곳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공통점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네요. 네, 그 전 거 하나, 네.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사진 안 보이시죠? 제가 작년에 BMW 100주년 기념 행사에 갔다 왔는데요. BMW가 무려 작년에 10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행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orld Responsible Leaders Forum이라는 곳이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좀 운이 좋아서 초청을 받아서 요 뒤쪽에 제가 있습니다. 좀 늦게 도착했는데 제 가족과 함께, 아들과 함께 가다가 뮌헨이라는 곳에 처음 가보니까 좀 많이 헤맸습니다. 이미 행사가 하고 있었고 막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쇼킹한 세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BMW가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정확한 지점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비콥, 이따 말씀드릴 비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BMW는 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100대 지속 가능 경영 기업의 1위를 했던 기업인데요. 이거를 그룹 이사회 의장께서 나오셔서 열변을 토하시길래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한국에서 거의 모르시는데 해외 가서 저희 회사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저희 명함에 비콥이라는 지속 가능에 대한 여러 로고가 있는데요. 이걸 보자마자 비콥 기업이세요부터 엄청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와, 앞으로는 회사 이름을 말할 게 아니라 비콥을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 주로 좁은 커뮤니티에서 주로 썼었던 소셜 임팩트 혹은 소셜 이노베이션한 단어를 여기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너무나 편하게 그 언어를 구사하는 거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이 비단 작년에 독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10,000불 이상씩 내고서 바클레이스, 마스터카드,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이 참여했던 그 일반적인 2박 3일 동안의 비즈니스 워크숍에서 했던 단어들이 소셜 벤처,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임팩트, 소셜 이노베이션 단어를 쓰면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이런 단어들은 한국에서 저희끼리 만나서 쓸 때 했던 주로 단어들인데 여기에 왔었던 기업의 전략적인 담당 이사님들과 전략적인 부서의 어떤 고위급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국적 기업과 일반 기업과 소셜 벤처가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여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그 캐치프레이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기업들은 저희 기업도 그렇겠지만 best in the world,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1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1위, 누가 1위인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말 이 회사가 베스트 포 더 월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존경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사례들은 옥시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과연 이런 변화들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유행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장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일단은 베스트 포 더 월드로 간다는 것에 베팅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엘빈 토플러라는 분은 아실 겁니다. 변화의 속도라는 그 유명한 하나의 그 글을 쓰셨는데 변화의 속도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그 플레이어가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죠. 기업은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에서는 가장 늦게 변하는 플레이어들이 법원, 국제기구, 또 대학교라는 플레이어들이 있죠. 왜냐하면 사회가 다 변한 다음에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국제기구나 대학교 혹은 법체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깜짝 놀랄 속도로 사회혁신 또 임팩트란 부분들을 적용해 가고 있고요. 저도 지금 참여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한 학교에서 모든 커리큘럼과 방향성들을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학교가 바뀌는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베팅을 왜 저쪽 방향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변화의 속도에서도 기업이 굉장히 많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가장 느린 대학교 혹은 국제기구나 혹은 법체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주주중심 경영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또 얼마나 마켓 쉐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켓 쉐어는 아시다시피 1위 되면 사실 그 다음은 2위로 내려오는 어떤 수순들이 밝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기든 그것이 소비자의 필요를 맞출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오퍼레이션 할 수 있다는 관점이지만 베스트 포 더 월드는 이해관계자, 주주를 포함해서 투자자를 포함해서 종업원 그리고 지역사회 그다음에 비소비자, 국제기구나 정부,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과 또 그 마켓의 쉐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마켓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마케팅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을 것만 같은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왜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다른 경쟁사 같은 기업들을 그런 이니셔티브에 데려오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해석은 바로 마켓 리더십에 대한 포지션을 점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법인 등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지만이 결국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프로핏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저성장 경제 기조라는 거스릴 수 없는 몇 가지 특이한 지점들을 지나게 되면서 단기에 집중한 자본 극대화의 성장이 장기적인 성장과는 그렇게 큰 비례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춘 500대 기업의 리스트를 보면 과거에는 한 50년 이상의 500대 기업 리스트에 존속했던 평균 그 기간들이 지금 불과 1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단기적인 이익에 혹은 마켓 쉐어에서 1등이 굉장히 지속 가능성과는 항상 비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베스트 포 더 월드에 대한 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 프로핏을 포함한 베네핏을 통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망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계속할지에 대한 서스테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기업들은 파이낸셜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30년 전에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했을 때 혹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이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하고 웨이스트, 폐기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코스트로 굉장히 여겨졌던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웨이스트를 관리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하는 거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혁신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인바이러먼털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소셜 임팩트가 소위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했을 때 세 개 축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인 소셜 임팩트까지 확보하게 되는 기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저희가 좀 목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계에서는 트리플 바텀 라인 혹은 프로핏 플래닛 피플이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의 축이 건강해야지만이 장기적인 존속과 지속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소셜 임팩트란 거는 일반적인 저희가 되게 생각하는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에서의 소셜 임팩트가 아니라 사실은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너무나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소셜 임팩트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말한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은 사실 이 세 가지 축 중에서 소셜 임팩트를 중심으로 파이낸셜 임팩트까지 포함하도록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다국적 기업과 거대 기업이 그리고 소셜 벤처와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저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파이낸셜 임팩트에서 점차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소셜이란 가치들을 더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소셜 벤처들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안정성들은 어렵지만 하지만 소셜 임팩트에 기반을 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셜 임팩트 기업가 정신은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업가 정신의 잠재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아티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The Future of Progress Business, 앞으로 진보적인 기업의 모습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양한 아티클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아티클 중에 몇 가지들은 비즈니스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비즈니스와 기업이 그 자체가 착해져야지만이 사실은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팩트와 관련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 환경들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기업은 본질상 내부적인 혁신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미 있었던 사내 벤처 혹은 사내 기업가 정신이 대거 소셜 임팩트라는 측면을 포함한 사회적 사내 기업가 정신 혹은 사회적 사내 벤처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다국적 기업들의 현상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고민했던 많은 부분을 해소시키는 몇 가지 흐름이었고요. 왜 다국적 기업이 혹은 큰 기업들이 소셜 스타트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 이유 중에 굉장히 강력한 부분들은 바로 그런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이란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 벤처와 일반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또 볼 수 있는 한 가지 흐름이 비콥인데요. 비콥은 지속가능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약 130개 산업군에서 나는 비콥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고요. 아까 그 SOPO에 투자한 소카도 비콥 기업 중에 하나고 저희 회사도 비콥입니다. 그리고 유니레버와 다노온 같은 경우도 이사회 의장님께서 우리 회사가 비콥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그룹 차원에서의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본격적으로 왜 기업들이 비콥이 되고 있는가, 비콥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학계의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스타트업에서 SE라든지 IPO를 했던 이런 기업들은 비콥이라는 부분들의 자신의 장점으로 가정하고 있고 유니레버는 특히 스타트업 중에 비콥을 인증받은 기업을 M&A 사들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파타고니아나 킥스타터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만한 이런 기업들이 사실 비콥이라는 지속가능 경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사실 많은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런 비콥으로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러한 지속 가능에 대한 특히 그 지속 가능 축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소셜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이 큰 기업에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큰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셜 임팩트에 대한 그 관점을 어떻게 하면 사회혁신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비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4월 20일, 21일에 지속가능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타고니아, 메소드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지속가능 관련된 그 해당 국제 책임자가 한국에 처음으로 오게 되고 또 비랩이라는 곳에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이곳에 오셔서 더 많은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고 한국에도 이런 운동들을 더 전폭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랩 코리아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탄탄한 준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이 말하고 있는 소셜 임팩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의 메인스트림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